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KBS 채널 자체의 수요 문제와 경영상의 문제가 있는 건데, 뭐 수요 문제라고 하는 거는 콘텐츠 소비 지형의 어떤 이런 언론사, 이런 생리의 어떤 큰 담론이라고 보더라도 이 경영 문제는 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좀 큽니다. 특히 이 인건비 문제예요. 인건비. 인건비가 전체 비용의 28%, 그중에요. 연봉 1억 이상의 고액 연봉자 비율이 51.3%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다 억대 연봉자들인 거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민 최고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KBS 문제가 나오면 고액 연봉, 그리고 방만한 경영에 대한 자구적 노력, 인건비는 기본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업 투자를 했을 때 그 사업 투자로 적자가 발생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뭐 구조적인 문제, 이런 일이 늘상 발생하게 되는데, 그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자구적 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맨날 말만 하면 뭐합니까? 노력이 해소가 안 되고, 이런 더 열심히 해갖고 시청률을 높이거나, 그리고 그릇대로 광고 수입이 늘어나거나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국민들이 내고 있는 수신료는 그대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어떤 자구적 노력 없이. 그러니 이 상황 속에서 결국 피해를 보게 되는 건, 내가 2,500원이 큰 돈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준조세 성격으로 계속 낼 수밖에 없는 시청자들, 국민들의 피해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걸 통해서 이득을 보게 되는 건 KBS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억대 연봉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결국 그 혜택은 고스란히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숱한 세월과 시간 동안 저는 국민들이 KBS에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기회를 골든타임을 스스로가 놓쳤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쯤 되는 상황이라면 결과적으로 수신료 분리징수하면서 결국 외부의 그 힘, 외부의 영향력으로 KBS 문제를 좀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일부 자극적인 방송이 뭐 나올 수도 있다, 결국 광고 등으로 하는데, 우리 채널A 수신료 안 받지 않습니까? 저 채널A 지금 벌써 10년 가까이 출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돌직구쇼처럼 이렇게 건전한 방송이 또 있습니까? 아하. 그리고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게 KBS 방송과 기타 여타 채널들의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까지 하게 되는 시점으로 왔을 것 같고, 오히려 공영방송이 아닌 다른 방송에서 더 정치적인 중립까지 지켜가면서 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지적이 있을 정도의 상황까지 와 있는 KBS의 문제를 지켜보게 된다면, 저는 KBS가 정말 심각하게 이 상황을 좀 받아들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하시네요. 채널A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신료를 3개월 안에 안 내면, 3개월간 안 내면은 전기가 끊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강제 수단인 거죠. 분리징수가 될 경우에는 이런 강제 수단이 사라지는 겁니다. KBS 주장에 따르면 분리징수가 이루어지면 수신료 수입이 1,000억 원대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6천억대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수신료 내용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논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